안녕하세요. 개발자를 위한 동영암호 머신러닝 세션의 정승우입니다. 저는 디사일로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디사일로는 AI나 ML 산업에서 점점 이슈화되고 있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동영암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시리즈 A 투자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자와 암호학자, 데이터 리서치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고 지금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파이콘 한국 행사에는 첫 스폰서로 참여 중인데 앞으로 파이콘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 세션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동영암호를 쉽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한 디사일로가 경험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동영암호화된 머신러닝 모델을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였는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가 점점 이슈화되고 있는데 프라이버시 문제는 사실 나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개인정보나 웹서비스 사용 내역을 개인이 기업에서부터 지키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또는 그 자체로 민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지금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소비하지 않고서는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나 인공지능을 트레이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데이터에서 의미를 추출하거나 머신러닝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학문이 Privacy Preserving Machine Learning입니다. 프라이버시를 보존해주는 기술들 중에서 동영암호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암호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암호문에 직접 연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지 않고도 데이터에 대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노출을 방지하게 됩니다. 2009년 이후의 동영암호는 격자 기반의 암호화 방식이에요. 정수론에 등장하는 이제 레티스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레티스 스페이스 안에서 다항식을 암호문으로 레프레젠트하고 그 암호문에 대해서 덧셈이나 곱셈 등의 연산을 수행하는 게 동영암호 연산입니다. 근데 이 연산 과정은 통상적으로는 CPU 레지스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이진수의 덧셈, 곱셈 연산보다 1000배에서 10만 배 정도 느립니다. 대표적인 암호화 방식은 정수를 연산하는 BFB, 실수를 연산하는 CKKS, 그 다음에 불리한 값들에 대한 게이트 오퍼레이션을 하는 TFH가 있습니다. 동영암호 라이브러리 역시 오픈소스화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CL, 듀얼리티사의 팔리세이드, 그 다음에 TFH 라이브러리 등이 C++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C의 파이썬 버전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발표는 또한 CKKS 스킴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CKKS에서는 동영암호를 만들고 연산하기 위해서 암호화 방식에 따른 evaluation 파라미터의 설정이 필요해요. 이걸 C에서는 encryption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또한 동영암호에는 보시는 것처럼 clear text, plain text, cipher text 이 세 가지가 있는데 clear text는 원래 암호화하고 싶은 메시지, 예를 들어서 실수의 배열입니다. plain text는 이 실수 배열의 원소 각각을 격자 구조상의 다항식의 개수로 치환하는 과정입니다. cipher text는 이 다항식을 복소수화하고 랜덤 노이즈를 추가해서 시크릿을 마스킹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암호문이 탄생하게 되는데 동영암호 연산이라고 하면은 이 암호문 두 개의 덧셈이나 곱셈 혹은 암호문이나 암호문과 다항식의 덧셈 곱셈 연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연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나오게 되는 것도 결국 암호문이게 되는데 이 암호문을 복호화 키를 사용해서 디크립트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다항식에서 원래 메시지로 디코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파라미터에 따라서 키 생성이 필요한데 이 키들은 비대칭 키라고 했기 때문에 시크릿 키, 퍼블릭 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동영암호 연산을 할 때 키 스위칭 오퍼레이션 혹은 모드 스위칭 오퍼레이션과 같은 오퍼레이션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이밸류에이션 키들이 있는데 이 이밸류에이션 키 역시 동영암호 연산에 사용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동영암호 연산은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연산 결과를 암호문으로 다시 돌려받아서 복호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형태의 어플리케이션하고 굉장히 비슷한 플로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환경인 서버에서 데이터를 연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나의 신용정보 평가 등을 위해서 웹서비스 API를 호출하여 내 신용 점수를 받아보는 등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디사일로도 코로나 동선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는데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보건복지부 서버에 전송하는 형태가 아니라 확진자의 암호화된 동선이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에 전송되고 그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암호문과 플레인 텍스트 간의 곱셈 연산을 실시해서 사용자의 핸드폰에서 내 동선이 확진자의 동선이랑 겹치는지 겹치지 않는지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마이크로소프트 C를 사용해서 CKKS 스킴을 이용한 간단한 연산과 복호화 과정을 제가 시연해 보겠습니다. 데모에서는 간단한 실수 벡터에 대한 곱셈 및 제곱 연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동형암호 연산은 보안성과 암호문의 성질의 유지를 위해 파라미터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CKKS 연산 시 암호문에 실려있는 개수의 크기가 계속 커지게 되는데 정확히는 이를 스케일이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리스케일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암호문 자체의 크기를 줄이게 되는데 이때 사용할 소수의 이진수 비트 자릿수를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CKKS에는 세 가지 파라미터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한 암호문에 적재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를 slot count라고 하는데 이를 지칭하는 다항식 개수의 개수를 polymodulus degree라고 합니다. 둘째는 소수의 리스트인 coefficient modulus가 있습니다. 셋째는 증가하는 프라임 넘버를 미리 정해놓는 스케일이 있습니다. 정해놓은 방식에 따라 CL에서는 엔크립션 파라미터를 먼저 설정하고 그에 따른 컨텍스트를 만듭니다. 그 후에는 키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시크릿 키, 퍼블릭 키, 윌링 키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갈로아 키라는 것이 하나 보이는데 이거는 연산 시 필요한 이밸류에이션 키 중에 하나이지만 특정한 오퍼레이션인 로테이션 오퍼레이션에서 사용되는 키입니다. 오늘 연산은 두 개의 리스트를 랜덤하게 생성해서 그 리스트 두 개를 각각 곱한 다음에 그 곱한 결과물에 대한 제곱 연산을 실시하는 예제를 보이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지금 보시면 리스트 1은 길이가 polymodulus degree 나누기 2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CKKS에서 원래 polymodulus degree가 8192개였어요. 그래서 슬롯 카운트가 원래는 8192개여야 하지만 CKKS 특성상 실수와 복소수를 위한 개수를 가진 다항식을 결국 두 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길이 4096개의 0에서 1 사이의 숫자들이 한 번에 암호문에 적재되게 됩니다. 다른 암호문과 연산 시 각 인덱스의 숫자들이 동시에 연산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리스트 1의 제로 인덱스에 있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 하나, 그 다음에 리스트 2의 제로 인덱스에 있는 1에서 2 사이의 랜덤한 정수값 그 둘이서 곱해지고 그 다음에 인덱스 1에 있는 숫자들이 곱해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럴러하게 숫자들이 곱해지게 되는데 이런 연산 방식을 동형암호에선 seemed like comput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숫자 하나를 암호화해서 다른 숫자 하나를 암호화한 거하고 연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겠죠. 암호화 과정은 엔코딩, 엔크립션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두 과정 후 coefficient modulus는 3개, 스케일은 처음 설정한 대로 2의 40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미 만들어진 암호문이지만 이 암호문의 스케일이 처음 설정한 2의 40승과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과정은 리스트 1을 암호화한 암호문하고 리스트 2를 암호화한 암호문을 서로 곱하는 과정입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 두 과정 후에 coefficient modulus는 여전히 3개고 polymodulus degree도 바뀌지 않는데 스케일이 처음 2의 40승보다 훨씬 더 증가해서 2의 40승만큼 다시 증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곱셈 연산을 했을 때 스케일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스케일이 너무 커지면 암호문에 담긴 숫자 자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복호화했을 때 무슨 숫자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 배정한 소수 하나를 사용해서 이 스케일을 줄여야 됩니다. 이 배정한 소수는 coefficient modulus array 안에 있어요. 그래서 소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relinearization을 한번 하고 스케일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rescaling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relinearization하고 rescaling을 해주고 나면 스케일이 다시 2의 40승하고 근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스케일은 2의 40승과 가까운 소수로 나눈 숫자이기 때문에 2의 40승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수의 모음인 coefficient moduluus의 길이가 2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연산은 암호문을 다시 제곱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스케일이 다시 10의 24승으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대로 숫자를 복호하면서 마지막 coefficient modulus에 남은 소수 2개 중 하나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리스케일을 하지 않고 복호화해도 무방합니다. 결과를 복호화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2.83255, 1.499와 같은 숫자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실제 연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2.832554, 1.499009933와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차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노이즈 리밋이 0.00001이라고 가정하고 복호화된 결과와 그냥 연산된 결과를 각각 합산해서 오차를 비교를 했을 때 오차가 0.00001 이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형암호 연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디사일로는 작년 아이대시라는 미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유전체 프라이버시 워크숍에서 동형암호를 사용해서 유전 변이 정보에서 암의 종류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주제 자체가 Secure Computing을 주제로 하는데 그래서 인텔 SGX라던가 Secure Multi-Party Computation, 차등 정보 보호, 아니면 동형암호에 대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유전체에 대한 머신러닝 아니면 클러스터링 태스크를 주로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의 작년 문제는 개인당 23,000개의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폴리모피즘 정보, 그 다음에 23,000개의 유전자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정보가 있어서 총 개인당 46,000개 정도의 피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유전체 변이 피처에서 11개 정도 되는 암의 특정한 종류에 대한 확률을 예측하는 문제였습니다. 46,000개의 피처를 모두 사용하면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동형암호 연산의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저희는 3,000개의 주요 변이를 쇼트리스트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쇼트리스트된 변이에 대해서 간단한 2-layer convolutional neural net이랑 normalization 과정을 거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900개 정도의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결국 수행했습니다. 아이대시 대회 평가 기준은 마이크로 AUC 스코어하고 인퍼런스 타임입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높은 것도 좋지만 동시에 동형암호의 연산 속도가 최대한 빠른 것이 가장 좋았는데 적절한 밸런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저희는 암호문과 암호문 사이의 연산이 암호문하고 플레인 텍스트의 연산보다 훨씬 더 느리다는 점에 착안해서 모델의 웨이트 자체를 평문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플레인 텍스트 모델의 웨이트들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된 테스트 셋의 피처 데이터를 리니어 컴비네이션해서 차라리 암호문 연산을 3,300회 하는 것보다 암호문 평문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33,000번 수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한 다항식 근사가 매우 오래 걸리는 소프트웨어 노멀리제이션 대신에 리스트 스퀘어스 노멀리제이션을 택해서 실행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인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보면 raw한 형태의 테스트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C를 사용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raw 데이터를 피처라이즈하고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만든 evaluation 키를 서버에 전송했습니다. 그 후에는 테스트 셋 데이터를 배치 형식으로 동형 암호화해서 서버에 전송했고요. 머신러닝 서버에서는 도커 컨테이너가 플레인 텍스트화된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델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리니어 컴비네이션 과정을 거쳐서 암호화된 테스트 셋 데이터를 연산했고 그 결과 역시 암호문이었는데 클라이언트에게 시리얼라이즈된 형태로 다시 전송돼서 복호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동형암호 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디사일로가 참여했던 대회에서 실제로 디사일로가 어느 정도 레이어에 이르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디사일로가 그 대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동형암호 연산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저희가 최적화를 위해서 미처 설명드리지 못했던 다항식 근사화 같은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금 표시된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